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입니다. 시세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제가 뉴스를 아침에 새벽부터 찾아봤는데 이런저런 뉴스들은 그래도 이 업계를 주무르고 있는 근본이 되는 그 세력들은 지금도 계속 본인들이 법규안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 서로 간의 상호 블록체인으로 연결하고 어떤 그런 거대 기업들이 지금도 계속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자금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몇 개를 찾아봤는데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반증하는 그런 증거 내용들의 제목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SBI 홀딩스가 R3 코다 블록체인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투자에 착수라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SBI 홀딩스라면 손정희 회장님하고 되게 깊은 관련이 있는 회사잖아요. 손정희 회장님의 회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SBI 홀딩스에서 관여하고 있는 게 리플이라는 그런 건데 R3 코다 블록체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합작을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리플이라는 그런 코인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뭐냐면 첫 번째로 채택된 코인이 리플인 거지 그 다음에 2차, 3차로 채택될 코인들도 분명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SBI 홀딩스 그리고 손정희 회장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 지금 시세 하락이 어떻게 보면 다른 코인들보다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특히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비트메인에 무슨 뭐 투자를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지만 저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지켜보자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뉴스에는 힌트가 사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사실 조금씩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향후 그런 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시세 분출이 다른 코인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금융 서비스 회사인 SBI 홀딩스는 코다 블록체인 플랫폼의 로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회사인 R3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은 12월 5일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지 언론 매체인 니케이를 인용 회의 보고서에서 다중 암호화 및 블록체인 관련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SBI가 R3에 대한 기존 투자를 확대하여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합작 투자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블록체인 제품 개발에 가장 발전했습니다라고 R3 CEO 데비드 러터가 인터뷰에서 니케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색으로 제일 위에 표시된데 한 문장 보시면 새로운 합작 투자는 일본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채택을 촉진할 것이다. 이 회사는 R3 파트너십이 일본을 넘어서서 더 넓은 아시아 공간을 커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나오는데 지금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공간을 커버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는 사실 저는 한국에도 국한되고 분명히 중국에도 국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멘탈 강화하시는데 조금 더 유지가 되실 것 같고 맨 밑에 쪽에 이거 보시면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시겠지만 SBI는 또한 XRP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SBI 리플 아시아는 9월에 일본의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고 여기 나오죠.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희망회로를 돌리거나 멘탈 잡으시는데도 되게 좋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SBI 홀딩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코인이 일단은 R3 코다 블록체인에 첫 번째로 이제 그 등록이 돼서 이제 운영될 게 리플이긴 하지만 제2, 제3의 코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에 관해서 잘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뉴스를 보시면 크립토 펀드 워저스가 1 밀리언 버펫 벳 2.0에서 S&P 500을 능가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뉴스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암호화 펀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지수 펀드 10가지 주요 암호 자산의 묶음이 향후 10년 동안 SPX를 능가할 수 있는 베팅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보시면 기관자산 관리자인 모건 크릭 디지털은 S&P 500 SPX 주식 시장에 대해 100만 달러를 베팅했으며 코인 텔레그래프와 공유한 보도 자료는 12월 6일날 공개했다. 그래서 암호화 시장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SPX보다 되게 많이 향후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이 정도 금액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본인이
베팅을 한 거죠. 위에 파란색으로 된 데 보시면 S&P 500은 주요 미국 증권거래소 NYSE 뉴욕 증권거래소 또는 나스닥 스톡 마켓에 상장된 보통주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는 거에 관해서 암호화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모건 크릭 디지털이 이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자기네는 장밋빛 미래를 돌리고 있는데 그게 10년 동안 이제 현실이 분명히 될 거다. 이제 100만 달러에 내기를 한 거죠.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밋빛 미래를 돌리면 저는 솔직히 지금 시세가 계속 하락한다고 해도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장밋빛 미래 희망을 돌리거든요. 뭐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지금 시장이 하락해서 영이 수렴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개 중에 계시고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서로 그렇게 해봐야 저는 되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 관리를 다들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적 주식은 항상 최고 수준이 아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문단인데 회사의 베팅을 정당화하기 위해 투자자는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및 구글과 같은 미국 시장에서 고성능 기술주 그룹인 뺑이 겪은 최근의 손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현재 24% 감소했다. 그래서 좀 여기에 이제 베팅했던 뺑에 이제 투자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장밋빛 거대 희망회로를 돌리는 그 암호화폐 자산 펀드에서 이렇게 내기 자산을 걸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뺑이 큰 손실을 내고 있다. 예? 이렇게 또 반감 가는 또 마지막 문장을 또 이렇게 썼는데 여기 또 보시면은 뺑 주가가 최고치에서 20에서 40% 하락한 반면 다우는 가장 추수감사절을 보낸다고 말하면서 지난달 트윗에서는 전통적인 주식의 실적에 대해 관찰을 했다라고 나오고 마지막 쪽에 버핏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도발적으로 암호 해독을 비난하면서 신기루에서부터 쥐독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언급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근데 워렌 버핏하고 스텔라 루멘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IBM하고 관련이 되게 뿌리 깊게 돼 있고 워렌 버핏의 총 투자대에 있는 자산들이 이렇게 저렇게 스프레드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지금 IT 주식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지금 4차 산업으로 전 세계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IBM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사령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워렌 버핏이란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이냐는 거죠. 매스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현실은 다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뉴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를 더 돌리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암호자산 펀드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1밀리언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금액을 베팅할 정도로 확신을 찬다면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근래에 이제 계속해서 이 뉴스는 되게 많이 아마 접하셨을 거고 저도 많이 봤는데 이제 코인니스에서 아마 뉴스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거긴 2월 27일 날 발표를 분명히 할 거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섹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 지연 2월 중 마감 결정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ETF 하면서 물음표가 쭉 있죠. 맨 위쪽에 보시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섹은 다시 최초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문서 12월 6일 발표했다. 추가하여 비트코인 ETF를 나열할 규칙 변경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섹은 2019년 추가하여 비트코인 ETF를 나열할 규칙 변경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섹은 2019년 2월 27일을 위한 새로운 기한을 설정. 투자회사 바넥 및 블록체인 기업 솔리드X 시카고 보드 옵션 거래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회색 쪽에 보시면 위원회는 제한된 규칙 변경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더 긴 기간을 지정하여 제한된 규칙 변경을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적절한
하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심사숙고해서 시간을 더 장시간으로 늘려서 뭐 이렇게 나중에는 반드시 판결을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벡트 거래소도 1월달로 이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건 아니면 지금 현재 지리하게 장세를 몰고 가서 개미를 털어내든 개인 투자자든 아니면 소규모 채굴 업자들 털어내든, 지금 이들이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행태 자체가 장밋빛 미래의 희망을 돌리는 거에 관해서 좌절을 되게 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되게 멘탈이 약해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방향성은 저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보시면 하루를 보내시는데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난주 세근, 바넥, 솔리드X, CBOE 대표와의 회의에 대한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청인은 금 및 원유와 같은 ETF가 있는 다른 상품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ETF에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크립토맘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세계 크립토 스탠스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비트코인 ETF가 내일 또는 20년간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기간이 뭐 2월 말이다 뭐 3월달 중에는 분명히 될 거다, 그래서 그 근간으로 미뤄진 건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나가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오피셜한 발표가 분명히 지금 진행을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뉴스를 끝으로 오늘 뉴스를 이제 그걸 할 건데, 마감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ETF가 그러니까 딜레이 된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딜레이 된다고 해도 그게 결정이 승인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절된 게 아니라. 그래서 딜레이 된 만큼 분명히 그 파급력은 분명히 엄청나게 클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보면 상품 시장에 등재를 한다는 자체는 되게 상징성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자산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금은에 관해서 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저도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점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물리적 어떤 그런 세상에서 지금 가상현실 쪽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플랫폼 세상에서는 그게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더 매겨진다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보면 세력들은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뵐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쁘게 보내세요.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